공인중개사 시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0일의 시험은 10월 30일에 보죠.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서 보는데요. 1차 시험은 민법이랑 부동산학개론, 2차 시험은 1교시에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같이 보고요. 2교시에는 공시세법을 봅니다. 입실은 9시에 입시를 하고요.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간 1차 시험을 보고 11시 10분에 끝나게 되면 2차 시험 1교시를 12시 30분까지 입실하니까 중간에 8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2차 1교시가 2시 40분까지 100분 시험을 보고요. 2교시 3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되니까 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시험 시간이랑 1차 시험, 2차 시험 중간에 80분의 시간, 그리고 2차 시험 1교시랑 2교시에 30분의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시험 두 과목 민법이랑 부동산학개론을 시험 볼 때 어떤 과목을 먼저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을 먼저 풀었습니다. 민법을 40분에 무조건 모르는 문제는 X, 긴가민가 하는 문제는 세모표 쳐놓고 40분 내에 풀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개론도 풀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체크한 거를 푸는 식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10분 마킹하는 시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현장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마킹을 잘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시험 1교시에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을 먼저 봤습니다. 그것도 40분에 무조건 먼저 풀었어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법을 풀고 시간이 남은 시간에 다시 와서 체크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2교시는 공시법 순서대로 공시법부터 풀고 체크법을 풀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당일날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시험을 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항상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일단 상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문제가 있겠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상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공부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중개사 시험 상문제 풀어가지고 90점 맞으면 누가 떡을 줍니까? 밥을 사줍니까? 이 상문제는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하 문제를 얼만큼 내가 집중해서 중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느냐.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고 집중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시험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1차, 2차를 동차로 공부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동차를 공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동차를 공부해서 합격하게 되면 그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만약에 동차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2차는 거의 붙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근데 1차 시험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공부하게 되면 2차 시험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2년, 3년을 공부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차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학개론 중에 계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공부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작년 30회 시험 같은 경우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습니다. 점수로 치면 22.5점.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공부를 해서는 동차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면요 상관없지만 짧은 시간에 적정한 시간에 요령껏 공부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관건은 계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8문제에서 9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집중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놓고 그 자신감이 있게 되면 2차를 9월쯤에 가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1, 2차를 동시에 공부하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 공부하는 게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중을 하고 꾸준히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8문제, 9문제 중에 5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문제를 5개를 확실히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9월쯤에 생기게 되면 2차를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1, 2차를 동시에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요령껏, 그 전략으로 공부해서 딱점으로 합격합니다. 계산 문제를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합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상난이도나 중난이도, 하난이도 중에 상난이도를 버려야 되듯이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목은 5과목인데 공직법과 세법이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6과목입니다. 양도 굉장히 방대해요. 뭐 민법, 공법, 세법 공부하다 보면 머리 터집니다. 터져.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요. 요령껏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어떤 부분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맘대로 버립니다. 자기 맘대로. 필요한 것도 하기 싫으면 버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게 부동산학개론의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를 버리게 되면 9월, 10월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요. 시험 볼 때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푸는데 어떤 분들은 계산기를 뭐 공학용 계산기다 사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뭐 동영 모의고사 볼 때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계산기 필요 없고요. 쌀집 계산기만 있으면 되고 실질적으로 계산기 쓸 거 2-3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집중하게 되면 5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요령껏 저처럼 딱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요령과 비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